자, 5주차 수업이네요. 그죠? 자, 실시계획 맞나요? 예. 자, 전주에 이제 시설사업에서 단기별 집행 계획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국토계획부 마무리 지을 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우리 어디 했는지. 자, 5번째 하네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법률 명칭이나 목차는 조금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국토를 어떻게 하던가요? 그렇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계획 관련 내용은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이렇게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됐다?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것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법률 규제입니다. 규제. 그러니까 두 가지 규제가 있죠. 그죠? 계획 규제 한 개하고 이용 규제 한 개하고. 그래서 계획에서는 우리가 책장을 넘기면 가장 먼저 나오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 있나요? 광역도시계획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무슨 계획이 나오냐면 관할에서 만드는 도시군 계획이 있고요. 차이점은 광역은 어디에서? 둘 이상의 특광시군 S의 발전 방향인데 둘 이상의 특광시군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뭐부터 해줬다? 지정하고 나서 수립하고 승인했습니다. 도시군 계획은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어디로? 관할로 정해졌기 때문에 지정할 필요가 없죠. 지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관할의 발전 방향인데 그 발전 방향이 추상적이냐 구체적이냐 이렇게 나눕니다. 추상적이면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디에서 발전 방향이냐면 관할에서 발전 방향이고 방향만 가지고 현실적 발전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를 기본계획에서 지침을 줍니다. 그러면 지침을 받아가지고 무슨 계획을 만든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만듭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으로부터 지침을 받는 무슨 계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구체화된 계획이다. 구속력이 있다 없다? 있다. 구체화된 계획인데 구체화된 계획이니까 이제 구체적 내용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관리계획으로 구체화되는 게 몇 개 있냐면 총 8개가 있습니다. 8개. 이 8개를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그죠? 자, 8개에서 1번 타자가 뭐야? 용도, 지역 또는 용도, 지구입니다. 를 뭐하는 거? 지정하거나 21개 용도 지역이나 그죠? 용도 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을 하려고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나름의 뭐가 필요하냐면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죠. 그 절차가 뭐로 표현된다? 계획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 계획이 바로 무슨 계획이다? 관리계획으로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냐면 입안에서부터 결정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 오, 잘한다 이제. 뿐만 아니라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를 지정 변경하는 것 뿐만 아니라 뭐야? 개발 제한 구역, 또 시가화 조정 구역, 또 수산자원 보호 구역, 또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을 지정 변경할 때도 뭐가 필요하냐면 절차가 필요한데 그 절차가 관리계획입니다. 이걸 4개를 묶어가지고 과거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용도 구역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이제 용도 구역으로 2번을 부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게 용도 구역이 3가지가 더 추가가 됐어요. 그죠? 그게 이제 재작년에 추가됐는데 그 추가된 게 6, 7, 8번에 있습니다. 6번이 뭐야? 그렇지. 도시 혁신구역. 7번이 뭐야? 복합용도구역. 그 다음에 이제 8번이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요래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리 용도구역은 총 몇 개 있냐면 7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지금 배우고 있죠. 그죠? 3번이 뭐냐면 수십 가지가 있죠. 교통시설로서의 기본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 그죠? 환경기초. 이런 기반시설이 뭐 되고, 뿐만 아니라, 그렇죠. 개량을 하는데, 즉, 기반시설인 도로를 설치, 정비, 개량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절차가 필요하죠. 그 절차가 뭐로 표현된다? 계획. 그 계획이 무슨 계획입니까? 관리계획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4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관리계획 4번째는 관리계획의 자식은 맞아요. 그런데 별도 규정을 두고 있는 게 2가지가 있죠. 그게 뭡니까? 도시 개발사업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신도시 만드는 사업이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사업도 있고요.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하는 거죠. 요것도 어디에 포함된다? 관리계획 안에 들어옵니다. 근데 개발사업은 어디에 별도 기준을 두고 있어요? 그쵸. 도시개발법. 정비사업은 정비법이죠. 그래서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은 관리계획은 맞는데, 그죠? 관리계획의 절차, 입안결정 고시는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고, 개발사업은 개발사업의 별도 절차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개발계획을 만들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시행자 정해지고 나면, 실시계획 만들고, 그 다음에, 인가되고 나면,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과 환지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나름의 절차가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별도로 이제 빼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오늘 배우게 될 건데, 뭐가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이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을 하고, 그에 맞는 계획을 만다 수립을 하는데, 그때도 절차가 필요한데, 그 절차가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공법 목차입니다. 국회법 목차거든요. 목차. 그래서 요 순서대로 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5번 정도로 보고, 앞으로 이거는 100번 정도 더 볼 겁니다. 제가 수업할 때마다 항상 목차는 써놔놓고 시작을 하니까 이걸 인위적으로 일부러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할 때마다, 수업할 때마다 첫 시간에 항상 언급을 해드리니까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자꾸 예의주시해서 보시면 자동으로 외워질 거고,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한 7, 8월 달이나 5, 6월 달 되고 나면 공법 전체의 목차가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국회법 목차가 쫙 흘러가고, 그 다음에 개발사업의 목차, 정비사업의 목차, 주택법, 건축법 목차가 쭉 지나가고 나면 그 목차의 테마 안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요. 우리 공법 시험 문제는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다음 중 부동산 공포에 대한 설명이다, 내지는 국계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래 안 나오고요. 이거로 옵니다. 광역에 대한 설명이다, 기본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관리계획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용도 지역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그죠? 기반시설에 대한 설명이다,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전부 다 뭘 주냐면 테마를 줘요. 제가 자꾸 테마를 강조하는 이유는 나중에 테마로 정리를 한번 확인할 건데, 테마를 탁 던져놨을 때 그 테마가 머릿속에서 0.1초 만에 쫙 흐르는 분이 있고 안 흐르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흘러버리면 문제 푸는 속도나 정확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다음은 광역도시 계획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걸 보자마자 지정, 수립, 승인이 생각나는 사람하고 그냥 광역도시 계획으로 6음절로 보는 경우하고 문제 푸는 속도나 정확도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걸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관리계획은 총 8개가 있는데 크게 나누면 몇 개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3개로 나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1번하고 2번, 그 다음에 6, 7, 8번을 합쳐가지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으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 국토의 용도제라 불러요. 용도제. 국토를 용도별로 나누죠. 용도제라 부릅니다. 제도인데, 그죠? 쓰임새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라는 쓰임새로 나눠놨다 이거죠. 그 다음에 3번과 4번을 합쳐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그죠? 도시군 무슨 사업이다? 계획사업이죠. 지금 용어는 수십 번을 했습니다, 지금. 도시군 무슨 사업이라고요? 계획사업. 그죠? 그래서, 관리계획은요, 크게 나누면 용도제, 그 다음에 계획사업,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지구단위계획.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계획. 크게 나누면 3개입니다.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도시군 계획사업이죠. 자, 그래서 저번 주 아마 말미에 복습을 좀 하고 갑시다. 말미에 관리계획의 3번이잖아요. 그죠? 기반시설이 있고 이를 설치하거나 또는 정비하거나 또는 뭐하더라? 개량을 하죠. 그 다음에 4번 타자가 좀 전에 봤던 신도시를 만드는 뭐가 있고, 개발사업이 있고, 재개발, 재건축은 뭐가 있고, 정비사업이 있다. 이렇게 이제 봤죠. 그죠? 자, 기반시설을 그런데 설치, 정비, 개량하려고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무슨 절차를 거쳐야 된다?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려면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니까. 뭘 거쳐라? 절차, 무슨 절차? 관리계획으로 결정해라 이 말입니다. 다 배운 거라니까. 자꾸 반복해야 돼요. 자꾸 수천 번을 반복하다 보면 그 안에 원리가 들어있다니까. 원리가 있다니까. 기본에 충실하면 그 기본의 원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건 알고 있잖아요.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관리계획이 뭔데요? 입안 결정 고시합니까? 그래서 관리 절차를 거치는 거지. 즉 기초조사하고 뭐하고 의견 듣고 그다음 입안하고 그다음에 뭐 한다? 협의하고 심의를 거쳐서 결정 고시가 되면 그때부터 기반시를 안 부른다고 했잖아. 도시, 군, 계획, 시설. 뱉어야 돼. 말로 자꾸 뱉어야 돼. 이렇게 이래야 돼.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말을 자꾸 뱉어야 돼. 그래 넣는다니까 용어가요. 도시공격 시설이 됐죠. 그죠? 근데 이게 진짜로 많은 경우도 있고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이게 설치가 안 되고 무단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있고 두 개로 빠져나가죠. 구속력이 발생한 상태에서 무단 방치되면 권리 침해가 올 수 있죠. 그죠? 권리 침해가 오면 권리에 대한 뭘 해줘야 된다? 구제를 해줘야 되고 권리 구제 방법이 현재 그죠? 4개가 있잖아. 첫 번째 뭐가 있고 그렇지. 아우 잘한다. 두 번째 뭐가 있고 그렇지. 토지를 많은 거 활용하는 거. 와 진짜 잘한다. 세 번째는 그렇죠. 의회복. 와 진짜 잘한다. 네 번째는 소유자가 와 진짜 잘한다. 작년하고 완전히 다른데 이거. 소유 신청하는 게 있죠. 자, 근데 이게 방치가 안 되고 뭐 되는 게 방치를 하지 않고 진짜 예산을 투입하고 그죠? 토지를 뭐하고 수용하고 공사를 많은 경우에 있더라. 진행을 하는 경우에 ING 하잖아요. 그죠? 그 밖에 나가면 우리가 공사하는 걸 보잖아. 실제로. 그죠? 교통 차단하면서 막 공사하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걸 뭘 한다고 이야기한다? 도시, 군, 계획, 그렇지. 시설 뭘 한다? 사업을 한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요 시설 사업에다가 신도시 만드는 무슨 사업? 개발 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하는 무슨 사업? 정비 사업. 이 세 개를 합쳐가지고 뭐라 불러요? 그렇지. 시험에도 나왔다니까요. 도시, 군, 무슨 사업이다? 그렇죠. 무슨 사업이라고요? 계획 사업이죠. 계획 사업. 도시군 무슨 사업이라고요? 계획 사업. 요 제일 키워드가 뭐야? 키워드가 그렇지. 제일 중요한 말이 무슨 말이더라? 계획이죠. 계획. 그러니까 계획 사업이니까 시설 사업도 무슨 사업이고 계획 사업이고 개발 사업도 정비 사업도. 그래서 계획 사업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논리가 그대로 들어오죠. 그죠? 우리 공법 자체가 국토계획법 자체가 국토의 뭐에 대한 계획에 대한 규제 아닙니까? 선계획이고 그다음에 후 이용이죠. 그 뭐 한 다음에 이용해라.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용하는 게. 그러니까 사업할 때도 그냥 사업하지 마. 그냥 하지 마지. 이제 너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뭐 세운 다음에 해라고. 계획 세운 다음에 해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왜 들어오냐면 옛날에는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했을까? 계획을 안 세우고 했을까? 안 세우고 했다니까요. 정치 논리로 사업을 막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국토 균형 발전이 깨져버렸잖아. 그 피해를 지금 그대로 받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피해를 받는 겁니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별로 행복하지가 않다니까요. 똑같은 30평짜리 아파트가 수도권에서는 몇십억을, 10억, 20억을 하는데 지방에 내려면 그렇진 않거든. 그러니까 10억, 20억짜리 아파트가 네 거거든. 은행 거지. 그러니까 그 내 수입에서 뭘 먼저 내야 돼요? 이자가 제일 먼저 나가야 된다니까요. 이자가 70만 원 나간다고 생각하면 70만 원만큼 뭐가 줄어? 소비를 줄이잖아. 소비를 줄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은행에 최고의 흑자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은행에서 은행마다 뭐 수조 원의 흑자를 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은행 점포는 줄고 있잖아 지금. 은행에서 엄청난 무시한 이익을 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집이니까 그죠? 그래서 계획 없는 무분별한 개발이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나 조그마한 땅덩어리를 균형 발전을 깨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사람들이 어디로 모여든다? 수도권으로 모여들죠. 이걸 지방으로 분산시켜가지고 좀 살자. 땅덩어리가 조그만한데 뭐 하려고 그렇게 다 옹기종기 모여 사느냐 이 말이지. 남북 간의 대치 상황에서 그죠? 위에 뚱띠가 미사일 한 방 쏴pit다 그러면 큰일 나는데 모여있으면 안 되잖아. 모여있으면 분리를 시켜놔야지. 분산을 좀 시켜놔야지. 그죠? 그래서 계획을 만들자 이거죠. 이제부터는 계획을 좀 만들고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을 만드는 거지. 그래서 시설 사업을 할 때 제일 첫 단추가 뭐 만드는 게 맞다? 계획을 만드는 게 맞다니까요.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더라? 단계별 집행 계획이죠. 단계별로 뭐 해라? 집행하는 계획을 만들어라. 시설을. 그래서 1단계하고
2단계로 나누고 3년 안에 시행하면 1단계, 이후에 하면 2단계 집행계획으로서 관리계 결정 고시가 되고 나면 이 계획은 얼마나 만들어져야 된다? 3개월 안에 만들어주라. 그죠? 자, 단기별 집행계획을 만들었잖아. 그죠? 그러면 누가 사업을 할지 사업을 할 사람을 정해주라. 그죠? 그 사람이 정해지고 나면 사람은 뭘 만들어라? 실시계획을 만들어라. 그죠? 뭘 만들라고요? 실시계획을. 사업을 하는 계획을 만들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계획이니까 추상적일까요? 구체적일까요? 그죠? 구체적이죠. 사업을 실제 하는 계획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금이라든지 설계, 도면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그럼 누가 만들어요? 사업을 하는 계획이니까 사업 시행자가 만들겠죠. 만들었으니까 네 생각이니까 검증은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하겠죠. 인가를 한단 말입니다. 누가 하니까? 시도 대도시가 인가합니다. 시도 대도시 시장이. 그죠? 그리고 예외적으로 누구도 인가할 수 있다? 국장이 할 수도 있거든요. 인가됐으니까 인가된 내용을 뭐하고 고시하죠. 실시 계획이 인가됐으니까 사업을 마음대로. 오, 실시 계획이 인가되면 사업을 하면 되죠. 건축 허가를 받으면 뭐 하면 돼요? 건축하면 돼요. 건축 허가를 받으면 건축하면 돼요. 개발 행위 허가를 받으면 뭘 하면 돼요? 개발 행위를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실시를 하는 겁니다. 실시를 하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하는 거지. 드디어 한다니까요. 드디어 하니까 뭐 할 수 있고, 공사를 드디어 한다니까요. 그 드디어 하니까 타인의 토지를 뭐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공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 토지에 출입할 수도 있고, 사업을 한 방에 할 수도 있는데 분할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각종 서류 송달을 해야 되는데 소재 확인이 안 되면 공시 송달도 할 수가 있고, 그죠? 이런 등등의 시행자에게 주는 뭐가 있더라? 특권이 있다 이 말입니다. 특권이. 그러고 나서 이제 사업을 하는 거죠. 언젠가는 사업이 끝나 안 끝나? 끝나겠죠. 사업이 끝나고 나면 뭐 받아야 돼? 그렇지. 준공검사를 받겠지 뭐. 준공검사 결과 사업이 잘못됐더라 그러면 사업을 다시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준공검사 결과 사업이 잘 됐더라라고 이야기하면, 그죠? 뭐 한다? 공사가 완료가 됐다라고 뭐 한다? 공고하죠. 그러면 절차는 끝이다 이 말입니다. 그 저번 주에 했던 게 아마 여기까지 했을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실시계획 이해할 차례죠. 그죠? 그 실시계획부터 들어갈게요. 논점도 별로 없어요. 실시계획은. 첫 번째. 누가 만드는데? 누가 만들어요? 사업 시행자가 만들어요. 인가를 누가 하는다니까? 시도 대도시가 인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가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 인가를 누가 해준다? 예외적으로 국장이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실시계 인가권자를 한마디로 하면 사업 시행자가 만드는데 사업 시행자가 누가 되는 게 원칙이라고 우리가 배웠냐면, 그죠? 입안권자가 되는 게 원칙이죠. 입안권자 누군데? 그러니까 행정청 싹 다다 이랬죠. 근데 야가 예외적으로 비행정청을 지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정을 해줘. 권한을 부여해준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요 비행정청이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되고 나면 비행정청이 만들 겁니다. 이게. 그죠? 근데 야가 만들었죠. 그러면 인가를 할 때 국장이 지정한 비행정청이 만들었을 때는 누가 인가한다? 국장이 인가한다. 어떤 내용이 들어오냐라고 했을 때 뭐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옵니다. 설계, 도면, 그 다음에 자금, 사업기간, 뭐 이런 것들이 실시계획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자들이 인가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사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실시계획은 뭐 크게 내 논점은 없습니다. 논점은 없는데 최근 들어서 실시계획에서 논점이 얼마 전에 들어온 제도가 하나 있거든요. 그 제도가 뭐냐면 실시계획의 실효제도가 한 5, 6년 전에 신설이 됐는데 그가 드디어 시험 문제 재작년부터 출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된 내용이 이제 출제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왜 실시계획을 실효시키는 제도가 들어왔는지 그 취지를 알면 되는데 그 취지는 여러분들하고 매수채용권에서 우리가 논점을 잡아놨기 때문에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교재 체크부터 할까요? 99. 작성. 누가 작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업 시행자. 모든 시행자로 되어 있네. 끝. 그 다음에 실시계획에 들어오는 게 있죠. 사업의 종류나 명칭, 면적, 규모, 시행자 주소나 성명,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뭐 이런 것들이 실시계획 안에 이제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뭐가 포함되는 시험이 안 옵니다, 이거는. 근데 이거 여러분들 이거 1, 2, 3, 4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1, 2, 3, 4. 이거 여러분들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실시계 내용에 1, 2, 3, 4가 있잖아요.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자주 보는 겁니다. 제가 해볼게요. 서울에서 춘천 간 국도 확장공사. 사업 시행자 서울시, 춘천시, 강원도, 경기도 뭐 이런 놓을 수 있죠. 시공자 땡땡건설 또는 땡땡토건 이런 놓는다고. 그 다음에 착공일 26년 땡월 땡일, 준공예정일 28년 땡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사고 며칠 이렇게 무사고 며칠 본 적 있습니까 이런 거? 이거 실시간이에요 이게. 실시간 내용이잖아요 이게. 그죠? 본 적 있습니까? 됐어 그럼 그죠? 다야 이게. 그러니까 실시간 내용 보고 얘기 보고 와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자. 그 다음에 내용은 사회배표를 구체적 얘기다 보니까 설계도서나 자금계획 기간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된다. 그리고 누구도 작성해야 된다. 비행정청도 작성한다 안 한다? 한다. 비행정청으로서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는 미리 의견을 듣고 특광시장군수한테 의견 듣고서 만들면 됩니다. 사업을 분할하는 경우 있다고 했죠. 분할은 별게 아니고 109, 209 이렇게 나누는 게 분할입니다. 분할하게 되면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만들 수도 있다. 사업 시행자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업 시행 대상 지역이나 시설을 2개 이상으로 분할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 이상으로 분할해서 할 수 있다 없다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분할 시행할 때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만들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사업을 이제 109, 209 이렇게 나누어 할 수 있고요. 나누면 우리가 나눈 지역별로 실시하는 계획들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인가는 아까 말씀드렸죠. 원칙은 누가 인가하는데? 시도, 대도시, 관리 결정자입니다. 시설 사업 시행자는 실시계획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누가 인가하고 당연히 국장이 하죠. 나머지는 누가 인가받아야 돼요? 나머지는 시도, 대도시. 그러니까 누가 원칙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야가 원칙이라는 이야기네. 야가 원칙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수도 있나요? 없나요? 있죠. 변경할 때는 어떻게 변경인가를 받습니까? 그냥 지 마음대로 바꿔보면 됩니까? 그렇죠. 변경인가를 받아야 되겠죠. 자, 근데 변경되는 사항이 경미합니다. 그러면 변경인가를 또 받을까요? 아니면 생략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맨날 오는 거죠.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 폐지할 때 변경인가를 받는다. 다만 준공검사를 받고 나서 시설 사업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라든지 다음 사유가 있으면 국토교통부 이행자는 다음에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뭐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 그러지 않다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변경인가를 말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자, 어떤 경우에 생략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명칭 변경입니다. 명칭 변경. 명칭 변경이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칭을 변경한 경우는 경미한 거로 봅니다. 두 번째는 구역 경계 변경은 없어요. 경계는 똑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구역 경계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건물이나 공작물 연면적 몇 프로? 10% 미만의 변경입니다. 10% 미만. 공포에서는 대부분이 이제 경미한상 변경에서는 물론 5%도 있어요. 면적 같은 거는 몇 프로보다 대세가 10%가 대세입니다. 10% 대세. 5%짜리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90%는 10%. 혹 가다가 20%짜리가 하나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10%가 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현상 유지 목적으로 쓰는 거는 3번은 무시. 기존 시설의 용도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수선하거나 개축, 재축한다. 용도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수선하거나 개축하거나 재축, 신축, 증축은 안 돼요.
개축, 재축이니까 현상 유지 목적으로 쓰는 거죠. 현상 유지. 그 다음에 6번에 구역 경계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청량 결과에 따라서 면적을 바꿀 때 청량 결과를 반영하는 겁니다. 청량해보니까 원래는 적혀 있는 게 면적이 13만 2,921제곱미터였거든요. 청량해보니까 13만 2,922제곱미터야. 1제곱미터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 그 청량 결과를 반영해서 변경하는 거는 뭐 청량 결과대로 해줘야 될까 이거. 그럴 때는 경미한 거로 본다. 첫 번째 뭐라고요? 명칭 변경. 면적 몇 프로? 10%. 용도 변경으로 수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상 유지, 대수선하거나 개축하거나 재축하는 거. 그 다음에 청량 결과를 반영하는 거.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요, 거의 어디 가더라도 공통해요. 공통.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이런 경우는 경미한 거로 봐서 변경인가를 받는 게 아니고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첨부하면 돼요. 조건부인가. 국장시도 대도시는 사업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도시공개시설의 결정구조 기준에 맞다고 인정할 때는 변경인가를 한다. 인가를 한다. 이 경우 인가를 내줄 때 기반 시설의 설치나 용지 확보, 기 동그라미, 동그라미 하세요. 그 다음에 위해 방지, 위에다가 동그라미 하세요. 그 다음에 환경 오염 방지, 환에다가 동그라미 하세요. 그 다음에 경관 중에서 경 동그라미. 할 것을 조건으로 인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조건부 인가입니다. 그러니까 실시계 인가를 내줄 때, 실시계획 인가를 내주는데, 인가를 내주면서 기반 시설의 설치나 용지 확보 계획, 즉, 우리가 시설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반 시설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환경 오염이 발생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경관이나 조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리고 공사하면서 위에 방지 시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런 것을 할 것을 뭐로? 조건으로 인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동그라미 쳤죠? 좀 이따 놓을 건데 이 동그라미 친 글자를 하나 만들면 환, 경, 위, 기라는 글자가 나와요. 안 해도 돼. 그냥 똥 치면 좀 이따 할 거야. 이거는 개발해서 할 겁니다. 근데 조건을 붙였잖아요. 그죠? 환, 경, 위, 기에 관한 조치라 것을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야, 너 도로공사 하면서, 그거, 터널을 뚫을 건데, 터널을 뚫으면서, 다이너마이트도 터뜨리고, 그 다음에 각종 소음이나 분진이 날 수 있는데, 그 바로 100m 근처에 돼지 막사 우리가 있는데, 돼지를 3만 마리를 키우는데, 그 폭탄 터뜨릴 때마다 돼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자빠지는 경우가 있다. 닭을 갖다가 10만 마리를 키우는데요. 닭이 그죠? 다이너마이트 터뜨리는 소리로 달걀을 안 돋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런 방지 시설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 시설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가 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문제는 조건을 냈으니까 당연히 조건을 받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문제는 조건이니까 이행을 안 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행을 하기 위해서 뭘 하면 될까요? 그죠. 돈. 이행 보증금이라는 거 받아놓고 하면 됩니다. 뭐 그런 것 뒤에 좀 더 나옵니다. 참고하시라 이 말입니다. 뒤에 이거 한꺼번에 일괄 정리할 겁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 정리할 거니까 그냥 줄만 쳐놓으면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실효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실시계 실효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실시계 파트에서 실시계 변경인가 생략상하고 실효 사유, 효력 상실인데 이게 키워드입니다. 핵심입니다. 시험은 요소 나올 겁니다. 자, 실효인데 실시계획을 실효시킨대요. 실시계획이 실효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뭐 무슨 말이기는 뭐 실효된다 말이지, 뭐 효력 상실된다 말이지, 뭐 뻔한 말 가지고 다시 또 물어보고 날씨도 춥고 자, 실시계획 실효. 사업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말이죠. 실시하는 계획을 날려버리니까 사업을 안 한다 이거죠. 근데 이 제도를 왜 만드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이 제도를 만든 취지가 있는데 그 취지를 한번 씌워요. 봐요. 설명드릴게요. 도시공개시설 결정구 50부터 몇 년? 10년 이후에 10년이 지나고 나서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 받은 장기 미집행 시설 사업 시행자가, 그러니까 몇 년 지났다는 전제를 깔고 들어갑니까? 10년이 지나야 돼요.
관리계 결정고시부터 몇 년? 10년이 지나야 됩니다. 10년이. 됐죠? 왜 10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실시계를 만드는지 그 이유를 알고 이제 들어가야 돼요. 느닷없이 갑자기 이래 들어오면요. 깜빡이 안 놓고 바로 이래 들어오면 이 뭔 말이 이래 됩니다. 물론 줄은 치고 외우고는 하겠지만은 이게 어디에 쓰이는 문장인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런 문장들은 중요한 게 이게 국민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전주에 매수정권 배운 거 기억납니까? 매수정권. 매수정권이 발생하려고 그러면 몇 년 지나야 돼요? 10년. 이 경과된 지목, 이 대인 토지가 어떻게 돼요? 10년이 어떻게 지나야 돼요? 무단 방치죠. 실시계획 인가나 그의 유사 절차가 행해졌다 그러면 매수정권 발생 안 한다.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실시계획이 만들어지거나 거기에 대해서 비슷한 절차, 사업이 움직임이 있으면 매수정권은 발생 안 한다. 자, 확인할게요. 88을 가봐요. 88. 찾았습니까? 예? 자, 밑에서 5번째 줄. 찾았습니까? 자, 읽어드릴게요. 도시공개시설에 대한 관리의 결정 고시로부터 10년 안에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 시행이 안 됐을 때 갈로 안에 그 줄 쳐놨죠? 그죠? 갈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봐. 그렇죠. 제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매수정권이 발생 안 한다 이 말이지. 자, 됐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설명드릴게요. 이제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가 됐거든요.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없어요. 지목이 대인 토지가 있더라. 그러면 뭐가 발생한다? 매수정권이 발생하죠. 그러면 이제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매수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 매수정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특광시험 군수에게. 자, 특광시험 군수는 자, 그러니까 뭐가 생긴다?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 청구권이기 때문에 청구를 해야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권리가 실체해야 되는 겁니다. 매수청구권이 있어. 근데 행사를 안 했어. 그죠?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귀찮아서 행사 안 했어. 그죠? 에이, 뭐 돈도 안 되는 토지인데 뭐 됐다. 뭐 해봐야 뭐 돈, 뭐 1, 2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안 할란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청구권을 행사 안 하니까 그냥 안 해줄 겁니다.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프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약을 주는 거, 배고프다고 이야기해야지 밥을 주는 거 똑같아요. 청구권에 의해서 행사해야 됩니다.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행사해야 되죠. 그 행사를 했어. 그러면 매수청구권이 그다음부터 작동을 하는 겁니다. 6개월 안에 여부 결정해줘야 되고, 한다고 했으면 2년 안에 매수해야 되고, 돈 없으면 채권 발행해야 되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채권 발행도 못 하고, 돈도 안 주고, 그러면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특광시험 군수가 이걸 막고 싶어. 매수청구권을 막고 싶어. 돈도 없고, 그리고 토지 활용하면, 뭐 귀찮아. 이걸 막아버리고 싶어.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그렇지. 매수청구권이 발생을 하는데 뭘 만들어 피면 된다? 그렇지. 실시계획을 만들어 피면 돼요. 사업을 할 거다. 라고 실시계획을 누가 만드는데? 사업 시행자가 만들어가지고 인가해 피면 돼요. 인가를 시도되듯이 행위청이 하거든요. 인가해 피면 돼요. 그럼 매수청구권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럼 실시계획을 만들어 핍니다. 그러니까 이때 실시계획을 만드는 목적은 사업을 하려고 만드는 거겠죠. 그죠? 근데 실시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매수청구권을 갖다가 뭐 했다? 날려버렸어요. 이걸. 자, 그러면 국민의 권리구제가 막혀버립니다, 이게.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가지고 했는데, 한 7, 8년 됐어요. 7, 8년 전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실시계획이 만들어져가지고 국민의 권리 행사를 막아삐더란 이야기입니다, 이걸 매수청구권을 갖다 차단시키더라고. 현재 판례가 나오고 국민의 권리구제로서 매수청구권이라는 제도를 인정을 했는데, 이것들이 요걸 만들어가지고 다 차단시켜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막히니까 뭐도 못하냐면 토지 활용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그러면 진짜 사업을 하면
실시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뭐 하면 한다는 말이 수용을 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보상이 되기 때문에 문제될 거 없죠. 근데 실시계획을 만들어 놓고요. 뭐도 안 해빈다? 그렇죠. 그렇지. 실시를 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러니까 실시계획 만들어 놓고 수용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건 결국은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입니까? 매수증권을 맡겠다는 의지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국민들을 갖다가 권리 구제를 해주겠다는 이야기야, 괴롭히겠다는 이야기야. 그렇지. 이게 깡패라고, 깡패. 그죠? 깡패 짓을 하겠다는 얘기, 양아치 짓을 하겠다는 얘기. 이 깡패가 아니지, 양아치 짓을 하겠다는 얘기지, 양아치 짓을. 그죠? 깡패하고 양아치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양아치 짓을 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러면 되는데,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실시계획을 만다, 실효시키는, 이걸 만다, 실효시키는 제도를 만든다. 실시계획이 실효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실시계획이, 제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 이 안에서 봐라. 실시계획이 실효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그렇지. 실시계획이 효력을 상실하잖아. 그 실시계획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럼 막아놨던 뭐가? 그렇지. 그 실시계획 실효는 국민의 권리구제입니까? 국민을 괴롭히는 겁니까? 권리구제죠. 그 시험이 나온다고. 우리 공법은요, 규제법인데, 공법 안에 몇 개 안 되는 제도가 국민의 권리구제가 있어요. 그게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제도입니다. 자, 끝입니다, 이게. 자, 나머지는 쉬워요. 그러니까 취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도를 단순하게 글자 몇 자 외우는 거, 그거 한 개도 안 중요하다, 그거는. 어차피 알게 돼 있다, 그거는. 제도를 알게 돼 있으면.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라고 하니까, 실시계획을 10년 이후에 만들어가지고 고시했잖아. 고시한 날부터 몇 년 안에? 5년 안에 공치법에 따라서 수용 절차가 진행이 안 됐어요. 재결 신청이 없어. 그죠? 재결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은요, 수용 절차가 진행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몇 년? 5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 실시기간 효력을 잃는다. 그래. 15년이네 그러니까. 이해됩니까? 몇 년? 5년이 원칙이야. 근데 5년이 지나기 전에 3분의 2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했어요. 이 3분의 2 소유권 확보했으니까 사업의 움직임이 진짜 있네요. 그죠? 그럴 때 몇 년이다? 7년 안에 재결 신청이 없으면, 그죠? 7년이 지난 날에 그 다음 날에 효력을 잃습니다. 이때도 효력 상실을 시킵니다. 자, 그러니까 원리원칙은 몇 년? 5년이죠. 근데 소유권을 얼마나 확보하면 3분의 1을 확보하면 5년에서 몇 년으로? 7년으로 완화시켜 놨어요. 소유권 3분의 1만 확보하면요. 5년. 3분의 1만 확보하면 5년. 2분의 1만 확보하면 5년. 그게 얼마나 확보하면? 3분의 2. 됐죠? 그 다음에 3번에 하지만 재결 신청, 장기 밀집행 시설 사업 시행자가 재결 신청 없이 사업에 필요한 모든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확보했어요. 모든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확보했다면서 피해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럴 때는 효력 상실을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 효력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예요, 3개. 됐습니까? 그 문제는, 자, 한번 보세요. 문제는 1, 2, 3번을 외우고 들어가는데, 이게 이런 제도가 왜 나왔는지를 모르니까 문제를 느닷없이 10번 문제, 50번 문제에다가 문제를 툭 밀어 넣으니까 찾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제도가 왜 탄생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알고 보시라 이 말입니다. 자, 다시 할게요. 몇 년 이후에 만들었어요, 실시계획을. 10년 이후에. 뭐가 발생할 것 같아서? 그죠? 법 조문에는 그런 말이 1도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야 돼. 매수증권이 발생할 것 같아서 뭘 만들었다? 실시계획을 만들었다. 그죠? 그리고 국민의 권리를 막는 거지. 그때는 그 실시계획을 날려버릴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몇 년 안에? 그렇지. 5년 안에 재결 신청, 수용의 절차가 진행이 안 되면. 소유권 3분의 1을 확보하면, 그래, 좀 봐줄게. 몇 년? 7년. 소유권 전부를 확보하면 피해자가 없어. 괜찮아, 이거죠. 끝. 안 해야 되죠, 이거는. 크게. 그 다음에 실시계획 실효하고 관리계획 실효 간의 관계입니다. 실시계획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을 때 해당 결정은 48조 1항에 따르는 도시공객시설 효력 상실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다음 정한 날 효력을 잃는다. 다음 각호 정한 날 효력을 잃는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실시계획 시효하고 관리계획 시효 간의 관계입니다. 자, 1번. 봐봐요. 이거 안 어려워요. 자, 한번 보세요. 7번 보셔야 돼요. 도시공계획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20년 되기 전에 전자 동그라미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고 사업 시행이 안 됐어요. 20년 되기 전에 실시계획이 효력을 상실했어. 그러면 그죠? 20년 되는 날에 그 다음 날 효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리고 도시공계획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20년 되는 날 다음 날 이후에 이후 동그라미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는 거지. 그럴 때는 언제 효력을 잃는다?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었을 때 관리계획은 효력을 상실한다. 즉 실시계획의 효력과 관리계획 효력 간의 상실관계의 기준인데, 즉 1번과 2번을 보니까 답은 하나죠. 언제 효력을 상실한다? 늦게. 관리계획은 몇 년 전에 효력 상실합니까? 도시공계획 시설은 몇 년? 20년이잖아. 에이, 왜 그래? 20년이잖아. 봐봐. 관리계획이,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가 됐거든. 그럼 몇 년 지나면? 20년이 지나면 뭐 된다? 효력을 상실해버리잖아요. 그죠? 그죠? 여기까지 봤죠? 자, 합니다. 그런데 20년 되기 전에 실시 계획이 만들어져 가지고 실효됐을 때는 언제? 20년 되는 날에 그 다음 날 효력을 상실하고 20년 이후에 실시 계획이 뭐 되더라? 실효되죠. 그럴 때는 관리계획 효력 상실 시기는 언제로 보더라? 실시 계획이 실효될 때 효력을 상실한다. 요 두 개 붙으면 언제? 요때. 요 두 개 붙으면 언제? 요때. 결국 답은 언제? 되도록이면 언제? 늦게 효력을 상실하게 하겠다. 이 말이죠. 되도록이면 관리계획 효력을 유지시키면서, 그죠? 실시계획 실효하고, 그죠? 도시공계획 시설의 실효 간의 관계에서는 늦게 효력을 상실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해석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다시 보자고. 시간 없는데. 자, 볼게. 자, 혹시 집에 뭐 걱정 있는 분들은 빨리 전화해 보시고 수업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집에 가스불 켜놓고 한다, 뭐 이렇게 고민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봐봐. 20년 되기 전에, 20년이 관리계획, 도시공계획 시설 효력 상실 시기라니까요. 전에 실시계 효력을 상실했잖아. 그럴 때는 이제 20년이 되는 날에 그 다음 날. 20년 되기 전에, 20년 되기 전에 상실했죠. 그럼 20년 되는 날에 그 다음 날 효력을 상실한다. 이 말이지. 관리계획은. 자, 그 다음에 20년 되는 날 다음 날 이후에, 20년 이후에 실시계획이 효력을 상실하잖아. 그럴 때는 언제 효력을 상실한다고요? 실시계획. 20년 이후에 실시계획이 실효되잖아. 그때 효력 상실이 언제라고요? 이때. 그러니까 결국 두 개가 붙으면 언제? 요때. 요 두 개가 붙으면, 한마디로 결론을 이야기하면 언제 효력 상실한다고요? 늦게. 끝. 그 다음에 뭐, 행정 대집행하고 뭐, 원상회복 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이거 보시면 돼요. 이행 보정명 아까 말씀드렸죠. 나머지는 안 보셔도 돼요. 쭉 그냥 목차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시하면 되겠죠. 국장시도 대도시는 실시결 작성, 변경, 인가, 폐지, 효력을 잃으면, 그죠? 관보나 공보에다가 뭐 한다? 고시하면 됩니다. 국장은 관보해야 할 것이고, 지자체장은 공보해야겠죠. 그리고 통보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인허가 의제, 이건 참고하시면 됩니다. 넘겨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사 완료 이후의 절차입니다. 공사가 끝나면요, 공사 완료 보고서를 냅니다. 줄자, 목차에 줄 치세요. 써놓으세요. 공사 완료 보고서가요, 뭐 말이냐면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겁니다. 저거만 넣으세요. 사업 시행자는 공사를 마치면 공사가 끝난 날로부터 7일 안에 국토교통부를 예기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준공검사를
받는다. 즉 준공검사를 신청한다 이 말입니다. 자, 준공검사 들어왔지? 준공검사입니다. 시도 대도시는 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한다. 준공검사 누가 합니까? 시도 대도시가 합니다. 누가 한다고요? 시도 대도시 준공검사를 하여야 하며 준공검사를 했는데 실시계획대로 사업이 잘 됐다고 인정하죠. 그러면 사업 시행자에게 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 완료를 마음된다 공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자가 만약에 국장입니다. 국장일 때는 여러분 시도 대도시한테 가서 준공검사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안 받죠. 시도 대도시는 지가 지한테 준공검사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안 받죠. 그게 있네요. 이번에 국장 시도 대도시시장인 사업 시행자는 사업의 공사를 끝났죠. 그러면 준공검사권자가 시도 대도시다 보니까 준공검사 안 받죠. 없이 바로 공사 완료를 뭐 해버린다? 공고를 하면 된다. 준공검사를 받으면 다른 법에 따라서 사용검사 준공인가 받을 일 있으면 또 받는다. 받은 것으로 본다.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행자 보조치가 나오는데요. 시행자 보조치는 아까 적어놨죠. 요거죠. 요거. 시행자 보조치에서 사업 시행자에게 무슨 권한을 주냐면 타인의 토지를 막을 수 있는 권한, 또 출입, 또 분할, 또 공시송달, 각종 서류를 또 뭐도 있냐면요. 무상으로 열람도 할 수 있어요. 무상 열람. 그 다음에 시설 부지가 국공유지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국공유지라 하더라도 국가지자체는 이걸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처분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특권을 줍니다. 사업 시행자한테. 그러면 사업 시행자는 특권을 가지고 시설 사업을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먼저 목차문 주시면 돼요. 무상열람 줄자, 서류 무상열람, 목차문 주시면 돼요. 사업 시행자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종 등기부등본, 각종 우리가 공문서를 열람할 일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우리는 여러분들 등기부등본 내려가면 돈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그죠? 근데 시행자는 공짜입니다. 무상입니다, 무상. 돈 안 내고 된다. 무상열람. 사업비를 갖다 이제 줄여주는 겁니다, 이게. 무상열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분할 시행한다고 했어요, 아까, 그죠? 줄착. 사업의 분할 시행. 가능하다고 했죠. 분할해서 시행할 때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만들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거는 사업 시행자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서 필요할 때는 사업 대상 지역이나 시설을 2개 이상으로 분할해서 사업을 할 수 있고, 사업을 분할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만들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서류의 공시송달도 목차줄짝,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공시송달은 별게 아니고 이제 수용 절차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럼 사업 시행자가 수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 수용되려고 하는 도로부지 안에 소유자가 낙가무라가 있는 거지.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 낙가무라 주소 그소를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럴 때는 뭐 해야 돼요? 공시송달해야지. 의사를 공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공시송달입니다. 목차 줄쳐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국공유지 처분 제한입니다. 국공유지 처분. 요것도 목차 줄짝. 자, 요건 저 설명 한번 들어볼래요? 여기가 여러분 도로부지로 확정이 됐거든요. 시설부지. 시설사업 도로공사를 한다라고 확정이 됐는데 여기에 이만큼의 국유지, 이만큼의 공유지가 있습니다. 소유권자가 국가지자체겠죠. 그죠? 국가지자체가 사업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갑에게 이 토지를 갖다가 처분해 버렸어요. 그러면 돼, 안 돼? 개인의 토지도 지금 말라고 수용하려고 홀딩하고 있잖아. 근데 국가지자체가 이걸 지 마음대로 팔아삐다니까요.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게 국공유지처분제한입니다. 시설부지로 결정되면요. 국가지자체가 소유한 국공유지를 마음대로 팔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죠? 그래서 관리계획 결정고시라면 국공유지로서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관리계획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 양도하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그 다음 중요합니다. 위반했죠? 위반한 이름을 본다? 무효입니다, 이거. 취소 아닙니다. 무효입니다, 무효. 법률행위의 하자는요, 법률행위의 하자는 무효가 원칙입니까? 취소가 원칙입니까? 그죠? 취소가 원칙이에요. 그 무효는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해야 돼요. 근데 이걸 바로 무효로 했다는 것은 국가지자체가 이런 처분행위의 하자를 굉장히 큰 거로 봤다 이겁니다. 그래서 팔지 마라 이겁니다. 그래야지 시설사업 사업 시행자가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예요. 자, 됐고 무효.
그 다음에 수용이 나옵니다. 수용이 우리 공부에서 몇 번 나오냐면요. 4번 나옵니다. 4번. 4번. 수용의 절차가 몇 번 나온다? 4번 나옵니다. 자, 요거 정리할 테니까 저 좀 봐주시고, 수용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요. 도시개발법에 있어요. 왜냐하면 도시개발 사업의 방식이 2가지가 있는데, 수용 방식과 뭐가 있다? 환지 방식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용은 시험에서 꼭 냅니다. 한 문제를 꼭 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시험 문제의 한 문제가, 대부분의 문제가 80%가 어디서 오냐면 도시개발법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용 정리를 좀 할게요. 내용은 어렵지 않고 간단합니다. 자, 전 보세요. 정리 좀 해드릴게. 여러분이 여기에 이만큼의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가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되어버렸어요. 요렇게. 자, 그러면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걸 동원하면 이걸 도시공개획 시설이다 이래 부릅니다. 도로를. 관리계획 결정 고시되기 전 상태 도로 같으면 기반시설 이래 불렀겠죠. 그죠? 그래서 도시공개획 시설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구속력이 생겼다 이겁니다. 어떤 구속력이 생기냐면 토지 소유자 갑의 입장에서 보면 토지가 이만큼이 어디에 편입돼 버렸다? 도로부지로 편입돼 버렸죠. 네 마음대로 활용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도시공개획 시설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걸 갖다가 토지를 놓고 보면요, 이걸 뭐라고도 얘기한다? 시설 부지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여러분이 만약에 갑이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토지가 도로부지가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로부지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공원 부지가 됐다, 학교 부지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수용으로 들어갈 건데 결국 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토지가 수용이 될 겁니다. 그죠? 이 토지가 수용이 될 건데 이 토지를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이 토지. 구속력을 받는 토지잖아요. 그죠? 이걸 뭐라 그런다? 당해 토지다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고요? 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구분을 뭐하고 구분을 하려고 당해 토지를 부르냐면 여기는 도로부지 바뀌죠. 도로부지 바뀌잖아요. 그죠? 요 토지는 구속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인접토지다 이래 부릅니다. 줄여가지고 인접지 이래 불러요. 인접지 또는 인접토지 이래 불러요. 당해 토지는 무슨 부지더라? 시설부지를 말해요. 시설부지가 당해 토지입니다. 시설부지. 그러니까 내 토지가 만약에 이만큼이 1000제곱미터가 있는데 700제곱미터만큼은 어디로?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있고 300제곱미터만큼은 도로부지에 편입이 안 됐죠. 그러면 700을 뭐라 부른다고요? 당해 토지. 300은 인접지. 두 개를 구분하는 이유는요, 당해 토지는 뭐 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고, 수용이 되니까 당연히 뭐 된다? 사용도 되죠. 근데 인접지는 뭐가 안 된다? 수용이 안 돼요. 수용은 안 되는데 뭐는 가능하더라? 사용은 돼요. 일시 사용은 할 수 있거든요, 이 토지를. 그죠? 그래서 수용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걸 내요, 이걸. 인접지가 뭐가 안 된다? 수용이 안 된다. 라는 것은 그림으로 지금 설명하면요, 이건 누구나 알아요. 근데 이제 시험장 가면 문장으로 길게 늘어뜨려서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안 보여요, 이게. 그래서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인접지란 말이 나오면 수용이 되는지라고 표현되어 있는지를 항상 미리 체크하셔야 됩니다. 되십니까? 예, 이게 첫 번째 논점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수용을 하거든요. 수용을 하는데 뭐를 수용할 것인데 라는 수용의 객체가 있습니다. 수용의 객체는요, 이 안에 있는 뭐가 수용이 되냐면 토지를 수용해 줍니다. 건물을 수용해 줍니다. 물건을 수용해 줍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1도 없어요. 이거는 누구도 초딩도 알아요, 이거는. 근데 뭐도 수용해 주냐면요, 권리도 수용해 줍니다. 권리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 안에 이 토지 위에 만약에 건물이 있거든요. 근데 건물에 임차인이 있어요, A가. 근데 임차 기간이 아직까지 1년 6개월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도로공사 진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임차 기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이 아직까지 1년 6개월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수용 못 하고 1년 6개월 기다렸다가 수용합니까? 그냥 수용합니까? 수용하죠. 그러면 임차인 A한테 보상해줘, 안 해줘? 해줘. 임차인 A한테 보상해주는 건 토지입니까? 건물입니까? 물건입니까? 아니죠. 뭐? 권리, 사용수익의 권능에 대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비도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사비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데 동일한 건물에 대해서 만약에 임대차를 얻었을 때 복비라든지 차액이 있으면 그만큼은 보상을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그래서 그 보상해주는 건 뭐라 그런다? 권리죠. 그래서 수익 객체는 몇 개? 4개. 토지,
건물, 물건, 권리. 자, 이제부터 중요한데요. 이제부터 중요한데, 우리가 토지가 수용된다는, 수용이란 말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는데, 수용이란 건 뭐냐면요. 수용은 뭐냐면, 토지를 여러분들은 뺏어오는 걸 수용을 당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토지를 뺏어가는 것은 수용이 아닙니다. 토지를 뺏어가는 건 뭐예요? 뺏어가는 거. 몰수. 그럼 몰수예요, 몰수. 그죠? 수용은 뭐냐면요. 매도인이 매도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토지를 팔아야 되는 경우, 매도해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나는 매도 의사가 없어. 매도 의사가 있는데 팔잖아요. 그죠? 그거는 매매예요. 매수인이 매수 의사가 있고 매도인이 매도 의사가 있어. 그래가지고 파는 거는 뭐예요? 매매. 근데 매수인이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매도인이 매도 의사가 없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물건들은 살 수가 있어, 없어요? 아니, 일반 물건은 매수인이 매수 의사가 있는데 매도인이 매도 의사가 없어. 1도 없어. 그러면 매매가 성립이 안 되잖아. 그런데 수용은 뭐냐면, 수용은 매도인이 매도 의사가 없는데 매수인이 매수 의사가 있는 거야. 그 토지를 그냥 사는 거야, 강제로. 그게 뭐예요? 수용입니다. 뺏어오는 거 아닙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뺏어오는. 그래서 뭐부터 해요? 수용할 때는? 협의를 한다니까? 뺏어올 때는 협의를 안 해요. 때리고 가져오면 된다고, 그냥. 여기 앞에 그냥 몰수 할 수 있다니까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수용은 때리고 가져오는 게 아니고, 매도인이 매도 의사가 없어. 근데 매도인은 뭐 해야 돼? 팔아야 돼. 팔아야 돼. 그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 한다? 협의를 제일 먼저 한다니까요. 그리고 수용은 전부 다 뭐더라? 강제수용, 이미 수용은 없습니다. 강제수용입니다. 그래서 강제수용이다 보니까, 절차가 있어요, 절차.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용의 일반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무슨 법이더라? 공취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공취법. 자, 한번 적어볼게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등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래서 공취법이라고 불러요. 공취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및 보상의 법률을 뭐 한다? 준용합니다. 즉 공취법에 있는 프로세스, 절차, 방법에 따라서 수용이 이루어진다. 공취법에 나와 있는 절차나 방법에 따라서 수용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공취법을 준용을 하는데요. 100%를 준용하는 게 아니고 몇 프로만 준용한다? 98%를 준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준용한다는 말. 그렇지. 갖다 쓴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네. 야, 이게 훌륭하다. 갖다 쓴다. 진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갖다 쓴다. 그러니까 공취법에 있는 절차가 있겠죠. 공취법의 1조부터 해서 100조까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그대로 수용할 때는 갖다 쓰는 거예요. 그죠? 근데 100% 갖다 쓰면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공취법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교 나서 배우면 돼요. 근데 몇 프로를 준용한답니까? 그러면 준용하는 게 98%니까 준용하지 않는 게 있겠네. 몇 프로? 그렇지. 어떻게 알았어? 이걸 시험에 냅니다. 준용하지 않는 2%를. 이게 두 개는 준용을 안 해요. 두 개는. 자, 그 준용하지 않는 두 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가, 다른 사람 토지를 수용하려고 하면요. 다른 사람의 토지를 수용하는 절차입니다. 다른 사람의 토지를 수용하려고 하면, 국장이, 야, 네가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게 맞네 라고 사업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국장이 이 인정한 내용을 뭐 해야 된다? 고시해야 돼요. 그러면 이때부터 수용의 권한이 생깁니다. 사업 인정을 받아야 돼요, 국장한테. 자, 예를 들어서 국장이 사업 인정을 안 해줘서 서울시에서, 내가 한번 들어봐. 서울시에서 박물관을 지으려고 한다니까. 박물관을 지으려는데 박물관 부지를 확보를 갖다 원하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부지가 마음에 드는 곳이 있는 거야. 그 토지를 수용하려고 하는 거야. 마음대로 수용하면 돼, 안 돼? 안 되고 누구한테 가야 돼? 가가지고 뭐 받아야 돼? 이걸 받아야 돼요. 국장한테 사업 인정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국장이 사업 인정을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그럼 수용할 수가 없어. 그럼 박물관 못 짓는 게 못 지을 수 있지. 뭐 해가지고 매입해가지고 매매해가지고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매매. 네? 수용권을 인정해주면
강제력이 동원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국장이 인정을 안 해주지. 안 돼요. 그러니까 국장은 이 사업 인정을 해줄 때 네 마음대로 인정해 주겠어요? 자의적으로 해주겠어요? 규범이 있겠어요? 그게 공시법이 있다니까. 국장이 사업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거 수업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대통령이 봐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해하고 있는 게 국가가 만약에 토지를 확보한다 그러면 무조건 수용이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그게 공익사업성을 띠는 사업이라고 인정이 돼야 되고 그거는 자의적으로 그때그때마다 공익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공시법의 규정이 있어요. 그거는 이미 국회에서 그 법률을 만들어 놔야 돼. 그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퇴임을 했어. 그러면 대통령이 있는 사저가 있잖아요. 사저. 개인 집이 있다니까요. 그 옆에 내지는 앞에 뭘 짓냐면 대통령 경호원들이 묵을 경호동을 지어요. 짓든지 그걸 매입을 해야 돼. 그 많이 들었죠? 그때 그 토지, 그 경호동을 갖다 짓는다라고 하면 그 경호동은 누구 소유예요? 국가 소유라니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 사저가 여기에 있는데 그 옆에 경호동을 이렇게 지으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이 토지를 갖다 뭐 해야 돼?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토지를 확보할 때 어떻게 매입을 할까요? 수용할까요? 수용 안 된다고, 이게. 이거 수용 안 된다고, 매입이라고, 이거는. 인정 안 해줘요? 인정 안 해줘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누구가, 이 경호동을 하는 땅이 누구 거냐면, 대통령 아들 거고, 한번 그런 일 있었어요, 옛날에. 많아,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이제 오가는 거죠. 이게 수용 안 됩니다, 이거. 뭐 해야 된다? 매입해야 돼요, 매입. 그래서 대통령의 경우에 예산으로 매입합니다, 이거. 아, 몰랐구나. 그럴 수 있지, 뭐. 근데 어떻게 다 하노,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민법도 해야 되고. 시절 때문에 개론도 해야 되고. 그죠? 시절 때문에 공시, 세법, 법령 이런 이상 과목도 해야 되죠. 공부만 하면 되는데. 공인중 시험 과목은 한 과목으로 통일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공법. 국회법 100점, 개발법 100점, 정비법 100점, 600점을 해가지고 딱 6과목. 왜? 싫어? 6과목이 좋아? 그래서 이거 받아야 돼요. 국장한테. 그래서 이걸 받으면 뭐가 생긴다? 수용의 권리가 생기는 거. 이거 안 받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받아야 되는데, 이걸 인정한다, 안 한다? 이걸 준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시설사업에서는요, 사업인정고시를 안 하고도 수용의 권리가 생겨요. 그래서 특례죠, 특례. 준용하지 않으니까 일반예입니까? 특례입니까? 네, 특례입니다, 특례. 특별한 예다, 이거죠. 준용하면요. 그래, 준용하는 것은 일반예야, 이거. 그 의미 해석을 좀 하고 보시라,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래서 언제를 사업인정고시로 보냐면요, 이거야. 실시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인가를 했죠. 그죠? 고시를 냈죠. 그러면 뭘 받은 것으로 본다? 사업인정을 또 받겠습니까? 받은 것으로 본다? 받은 것으로 본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례는 뭐가 있냐면요. 재결의 특례가 아니고 재결 기간의 특례입니다. 뭐의 특례라고요? 재결 아니다. 재결 기간입니다. 재결은요, 수용의 가격에 불만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불복하는 겁니다. 불복. 원래 재결 기간은 몇 년 안에 불복 신청을 해야 되냐면 1년 안에 해야 돼요. 1년. 그러니까 특례니까 1년이 아니라 이 말이죠. 언제를 보는데 라고 할 때 언제까지 하면 되냐면 사업 시행 기간 안에. 언제 한다고요? 언제 안에 한다고요? 사업 시행 기간. 원래는 몇 년인데? 1년이에요. 재결. 재결은요, 수용의 가격에 불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을 재결한다. 여기입니다. 재결 신청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재결을 좀 설명드릴게요. 간단하게. 자, 봐요. 서울시에서 A의 토지를 사업인정을 받아가지고 수용을 할 때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수용한다고. 수용권이 사업인정을 받았어. 그럼 수용 절차로 들어갈까, 아이가? 그러면 서울시하고 A하고 제일 먼저 뭐 하는데? 협의하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평당 500이니까, 그죠? 좀 더 줄게. 600 줄게, 600. 공시지가 좀 더 줄게. 라고 합니다. A가, 야, 시세가 지금 1,500인데 장난치네, 이러면서, 그죠? 깎아줄게. 1,300. 그래 얘기합니다.
그럼 둘이 협의가 되면 좋죠. 그럼 둘이 밀당 해가지고 몇 번만 나가지고 밀당 해가지고 만약에 1,052만 원 이라면 그게 수용의 금액이 되는 거예요. 협의가 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협의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뭐 한다? 불복한단 말입니다. 금액이 안 나왔으니까 불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무엇을 신청한다고 얘기한다? 이게 재결을 신청한다고 이야기해요. 재결은요, 요 제자가 다시 제자를 쓰는 제가 아닙니다. 요 제가 아니고요. 재판이에요, 재판. 재판할 때 쓰는 제자요. 재판에 관한 절차로서 결정한다 해서 재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재결 신청을 한다고. 근데 이 금액에 대해서 봐봐요. 협의가 안 돼서 금액에 대해서 불복하잖아. 이 불복 기간을 길게 주면 돼, 안 돼? 안 되죠? 짧게 준다니까요. 이게 언제냐면 사업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불복은 얼마나 재개된다? 1년 안에 해라고 공치법에 나와 있어요. 몇 년에 해라고요? 1년. 불복을 한다니까요. 불복을 어디 하냐면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해요. 그럼 지토위에서 결정이 나와요. 823만 원으로. 그럼 요 금액이 재결 금액이 돼요. 요 금액에 대해서 불복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재재결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재결. 한 번 더 재결 신청하는데 그걸 어디로 가냐면 중토위로 들어가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들어가니까 833만 원이 나오는 거지. 그럼 이게 재재결 금액이 돼요. 그럼 요게 대해서 불복을 또, 아이씨, 나는 안 된다.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요거 밑으로는 안 돼. 요거 안 돼. 요거 수용 못 하겠어.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또 불복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더라? 소송으로 가네. 행정소송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 소송에 들어가니까 835만 원 이렇게 놓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는 거죠. 행정소송에서 나왔잖아, 835만 원. 여기에 대해서 불복할 수가 없어요. 끝이에요, 이거는. 3심, 하나, 둘, 셋. 그쳤거든. 그래서 끝입니다, 이게. 그럼 요 금액이 된 거야. 요 금액을 안 받죠, 야가. 난 1,300만 원 밑으로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그렇죠. 눈에다 흙을 뿌리고, 그죠? 835만 원 어떻게 돼? 공탁을 하는 거야. 아니, 835로 공탁을 하고 흙을 뿌리면 돼요. 흙이 들어왔잖아. 그죠? 그러면 공탁금을 찾아가지.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안 찾아가죠? 그래도 사업하는 겁니다. 그냥 사업은 진행 해피입니다. 찾아가든 말든 얘기를 해피입니다. 그게 강제 수용이죠, 이게. 그래서 재결은 다시 하는데 재결이란 말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시험에 재결의 의미를 안 나온다. 안 나오는데 이런 말들의 의미를 알고 책을 읽는 거하고 재결이란 말을 두 음절로 보는 사람하고 이게 받아들이는 게 다르잖아요. 그 재결은 뭐에 대해서? 수용 가격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을 말한다. 재결. 그러니까 수용 가격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기간 제한은 두는 게 맞다, 안 두는 게 맞다? 두는 게 맞죠. 몇 년? 1년. 언제부터? 사업 인정 고시로부터 1년이니까요. 근데 이게 특례 아이가. 그죠? 1년이 아니란 말이야. 언제까지? 사업 시행 기간 안에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다 했어요. 논점이, 요런 논점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시험에 줄기차게 내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요거 보고 좀 쉴게요. 자, 수용 대상 넣어줘. 수용 대상 몇 개? 4개. 뭐? 토지, 동글, 건물, 동글, 물건, 동글. 그 다음에 권리, 동글. 그 다음에 인접 나왔네. 인접. 버퍼나는 거 아닙니다. 인접인 자꾸 인접하니까. 이태리 강의 보시는 분들이 뭐, 버퍼링 일라나? 이러는데. 아니고, 수용 X. 인접이라는 말이 나오면 수용 X. 이게 포인트입니다.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공시법 준용한다고 돼 있죠? 준용 앞에다 써. 뭐라고? 몇 프로 준용한다고? 앞으로 공시법 준용한다 이러면 제가 몇 프로 준용한다고 물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98% 계속 이야기하면 돼요. 그러면 준용하는 게 98%니까 특례가 몇 프로? 2% 특례가 있더라. 적어놔라. 2% 특례에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업인정고시 특례. 자, 사업인정을 누가 해줘야 돼? 그렇지. 누구한테 가서? 국장한테 가서 사업인정을 받는데 특례니까 인정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도 된다. 언제를 보는데 시설사업은?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줄짝. 의미 해석을 해야 돼. 의미로 내 요즘은 책에 있는 그대로 안 나온다. 시험 문제가 의미로 낸다. 문장이 길어진다. 요즘 시험 문제의 두드러진 경향이다. 몇 개 외운다고 답 못 찾는다. 1분 만에.
여러분들 시험장에서는요, 내가 입력된 걸 출력하는 거잖아요. 그죠? 출력.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입력이 중요하잖아.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해요? 출력. 그래서 끝난다고, 보통. 입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는 당연히 이제 떨어지는 거고. 입력을 했는데 뭘 보내? 출력. 출력.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정말로 중요한 거? 출력인데 이게 출력이란 말이 말 앞에 정말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시간 안에 출력을 해야 돼요. 시간 안에 출력을 못하면 틀린 거예요. 집에 가서 생각나는 경우 많아요. 시험장에서 언제 생각이 제일 많이 나는지 압니까? 운동장에서 생각해요. 운동장에서. 답안지 제출하고 노는데, 야, 3번에 그거 나왔잖아. 3번에 그 재결 나왔대. 인접지 나왔대. 인접지라니까? 갑자기 인접지 나왔대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아, 맞다. 출력이 이제 그때 되는 거야. 많이 틀립니다. 그래가지고 두 개 차이로 많이 떨어져요. 시간 안에 출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툭 치면 툭툭 나올 만큼 연습을, 그러니까 반복을 많이 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재결 신청 뭐에 해당됩니까? 기간. 언제까지 하면 되더라? 사업 시행 기간 안에. 줄짝. 됐습니다. 줄 맞추면 됩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밑에 참고사항에 사업인연고시라든지 재결이 뭔지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타인톤이 출입이 오는데 좀 쉴까요? 네, 좀 쉬었다 볼게요.